추방, 초유의 추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사람들을 우리 땅에 왔는데 자 추방, 이건 이제 초유의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추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북한 주민들이요, 지난 8월 중순에 북한 김책항을 출항을 해서 러시아 등을 떠돌면서 이제 오징어 잡이를 나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선장의 가혹행위라는 이유로 선원 3명이 선장과 선원을 모두 포함해서 16명을 배에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3명 중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해서 나머지 2명은 다시 배를 타고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가 이제 우리 군에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게 취재 기자의 취재 사진을 통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가혹행위가 계속되니까 불만이 쌓여오던 상황에서 날짜는 이제 미상입니다. 10월 말경 어느 날 밤에 A와 B가 또 다른 제3자인 이번에 내려오지 않은 C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선장을 죽이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장이 일어나서 다시 몸을 일으키니까 B가 다시 2차 가격을 해서 살해 후에 해상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살해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에게 나머지 동료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살해하기로 자기들이 여기서 모의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의문점 하나하나를 좀 이제 한 번씩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의문점 하나. 어제 저게 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본인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읽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뉴스원이라는 매체가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전까지는 저러한 사실을 일체 어느 국민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게 막 보도가 되고 논란이 일파만파이니까 갑자기 통일부가 브리핑을 하고 이런 사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저걸 그냥 막 북한 선원 2명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채 북한으로 그냥 추방 조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요, 최근에 고유정 씨의 어쨌든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고유정 씨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수사 종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어선이 17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너비나 아니면 크기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버스 정도 사이즈 정도 길이 15m. 그 안에서 16명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도 3명에게.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흉기를 쓰지 않고 둔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이런 부분 같은 게 충분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사람을 반환했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선박도 바로 이렇게 북한에 반환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뭘 그렇게 서두르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서두르냐? 자, 그냥 저 같은 아무 어떤 그런 저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사람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심들이 뭐냐면요. 과연 16명이 죽긴 한 것인가? 거기 탑승하긴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북한에서 실종자 또는 사망자 처리되어야 될 16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간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중국으로 밀양된 거 아니냐? 그냥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본인들이 살해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또는 어떤 제한된 정보만을 믿고 이 사건을 종결하는 형태로 추방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JSA를 통해 가지고 북측으로 송환될 때 자해의 위험성이 있다 정도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갔을 때 상당히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최근에 보면 이집트 난민을 이제 우리 사법부에서 난민 인정해 준 걸 보면요. 예.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사실상의 테러 단체 비슷한 곳에 가입됐던 의원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난민 인정 안 하고 이집트로 돌려보낼 경우에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해 준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죽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자해까지 할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5일 만에 돌려보낸다? 믿기 어려운 형평성과 그런 처분입니다. 당장의 정치권 야당에서는 김민지 기자 어떠한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브리핑,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한 뒤에야 브리핑을 서둘러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충분한 조사도 안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점, 모두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 메시지 사진 한 장에 들켰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또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닙니까? 정부가 탈북 주민 2명을 추방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강제 송환하려다 들통난 사건을 개탄합니다. 정부 이런 조치는 헌법은 물론이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송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정부의 이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따져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점 2,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 몰래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조사 과정이 충분했는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11월 2일 날 이 해군이 해당 선박을 나포해서 삼척항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11월 5일 날 북측에, 야, 우리 이거 추방시킬 거니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북측에. 그 다음날 6일 날 북측에 오케이, 보내세요, 우리가 받을게요. 인수이사 확인했고 어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겁니다. 그러면 3명이서 지금 16명을 살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1명은 북한에 남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해상 이런 살해 사건인데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일 날 이제 납포가 됐고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5일 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일, 3일, 4일, 사실상 조사 시간은 한 사흘, 3일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조사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장경태 위원장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면 어찌됐건 북한으로부터 온 오선에서 또 북한의 살해범들 아니겠습니까? 흉악범들을 잡아서 수사를 한 거고요. 다행히 이 남하하면서 도주했던 이 범인들을 우리 해군이 또 잘 납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아서 북측으로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바로 보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잘 제대로 아마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일간의 조사의 여부보다 혹은 그 길이보다도 빠르게 조치한 것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장경태 위원장 생각은? 예, 하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지난번 목선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만에 바로 그 7시간 조사하고 바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논란이 있었죠. 예. 그때보다는 뭐 이틀 더 이제 늘어난 거긴 한데, 그러나 이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보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지금 백승주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소환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왜 소환을 했느냐. 그러니까 도주를 계속해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 귀순하겠다 했는데도 그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탈해가지고 탈북자가 오면요.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한 10여 가지, 여러 가지 해준다. 뭐 학력도 인정해주고, 뭐 새로운 정착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취업도 알선해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지, 귀순을 하려고 의사가 확인된 사람을 추방시키고. 추방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우리가 얘기다. 대법원에서도 판례상으로 확실히 된 거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헌법에도 북한까지 아하. 우리가 다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 예.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만 밝히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거고 다만 그 사람이 범죄자거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조에 보면은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살인 이런 걸 한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북한으로 추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예. 제가 보기엔 정부가 제대로 이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대법원 판례하고 완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요, 이겁니다. 북한 이제 선원 3명이 16명을 배에서 살해하고 1명은 북한에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명의 인원이 우리한테 납포가 됐고 추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정부 조사 발표 내용을 두고도요, 약간 좀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있더군요. 먼저 야당 국회의원의 1명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듣고 오시죠. 3명이 16명을 살해를 했고
사람은 이제 살해하면 저항도 굉장히 세고 할 텐데 그 16명을 살해하도록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북한에 이 단속선이나 해군선이 이렇게 탈출한 것을 가서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우리 해군선이 이걸 잡지 못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얘기는 16명이 살해 차례를 그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2명이 이제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징어 잡이배가 속도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북한군이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속도 느린 그 어선을 추격 못했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스터리, 뭔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16명이 살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냥 좀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좀 지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나온 해명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북한 그 2명의 입으로 나온 거를 전원을 듣기로는 이제 우리 정부 측 발표로는 2명씩 깨워가지고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내버스 남짓한 사이즈의 공간 안에서 2명씩 깨워가지고 앞뒤로 경계를 서게 해가지고 뭐 둔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하는데 둔기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절차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저항이 없을 거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건은 뭐냐면요. 저 선박을 공개하고요. 왜냐하면 선박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아까 한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목선 사태 때는 불가항력으로 그걸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걸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선이라는 것이 규모도 생각해보던 것보다 작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구나 이런 것들도 실제 어로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지금도 저 배를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요. 예. 풀릴 수 있는 의심도 있고 풀리지 않고 더 증폭될 의혹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개하지 않는 거는 풀릴 점보다 증폭될 의혹이 더 크다는 것이겠죠. 보면은 그 안에 실제로 오징어 잡이 여러 활동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이 의혹을 풀려면은 공개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참고로 저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저 어선이 보니까요. 15m 정도 된답니다. 길이가. 15m에 한 17톤급 소형 목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배에서 어떻게 3명이 16명에 달하는 인원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남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한번 그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김유건 차장 그 문자 메시지요. 예, 이겁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맨 윗줄에 뭐가 등장합니까? 단결! 단결! 누구누구 중령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자, 김민지 기자, 이를 두고 상당한 좀 논란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메시지이고 앞에 군인이 보낸, 현역 군인이, 일선 군인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직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일선 군인이 청와대에게 직보하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이제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JS의 그 대대장 계급이 중령이에요. 중령. 근데 이 중대한 문제를 장관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선 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보고를 한 건 지휘 계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의 생명은 뭐예요?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선 부대장이 정권 수뇌부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잘 보이려는 행위를 한 겁니다. 군은 저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장경태 위원장 국방부 장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JSA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 사령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엔 사령관이 아마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텐데요. 아마 김유근 차장이 육군 참모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므로 국방부 감사를 통해서 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명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군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군 수뇌부는 소외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 JS 대대장이라는 지금 단결로 시작되는 저 중령과 김유군 차장 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 정경들하는 국방수장은 저
몰랐어요. 언론 보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왜냐면은 저게 이제 그 따로따로 예를 들면 뭐 국방부, 합참, 청와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7군데에 동시에 가도록 되죠. 청와대든 국방부든 합참이든 동시에 가도록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전에 또 참모차장도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나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휴대전화로 추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직보하기 전에 더 빨리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방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중요한 사항은 동시에 전파하더라도 위에 쭉 바로 보고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이 바로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도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정식 보고는 상당히 저거보다도 늦게 됐다. 저게 지금 보면은 10시 40 몇 분, 41분인가 보고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시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고가 됐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거는 아주 엄벌에 쳐야 돼요. 그래야 엄벌에 쳐야 된다? 바로 정치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방 이건이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게 김유근 차장 저 문자 메시지 포착되기 전에는 까마득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셨고, 저 지금 정부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JSA 중령 대대장과 김유근 차장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끼리 연락하고 장관은 모르고 있었고. 글쎄요. 자, 김민지 기자. 그 지난 6월에요. 우리 삼척항 목선 사태 많이 다뤘는데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무슨 나옵니다. 얘기일까요? 처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목선 사건 또한 민간인이 목격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주변 그 주민들이 목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한 취재 기자가 먼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알려졌고 그 이후에야 정부가 뒤늦게 발표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돌려보낼 때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이례적으로 너무 신속하게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요. 그러네요.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눈치를 봐서 그렇다라는 비판이 이곳에도 이제 이번 사건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 지난번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지금 못하다? 저기 열거된 공통점이라는 건요. 네. 지금 뭐 최소 공배수만 공약수만 뽑아놓은 거라 보고요. 최대 공약수만 뽑아놓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방파제 밖에다 배 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안내했다는 거였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고 영상에 찍힌 거는 자기들이 배 끌고 들어온 거였고 지금도 납포했다고 주장하지만은 납포했다는 자료를 입증할 것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가 오징어 잡이 배라는 것의 형태 아니면은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게 된 어떤 증거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한 그 두 가지 모두 다 미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실제로 배가 어디서 납포된 것이냐. 두 번째로는 실제로 16명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긴 한 거냐. 왜냐하면 아까 하종대 국장이 언급하신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제약한 이유가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적 그리고 증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는 3명이서 1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신 거죠?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드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2명은 정부가 어제 서둘러서 추방시켰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타고 온 저 배 있잖아요, 목선. 그거 오늘 북한에 넘겼습니다. 오후 3시 좀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규명하고 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일단 발표를 일단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좀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골프는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